경남 지역 코로나19 확산세가 주춤한가 싶더니 최근 집단 감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거제 한 회사와 김해 요양시설에서 잇따라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겨울을 대표하는 수산물 굴이 남해안에서 본격 출하를 시작했습니다. 바다의 우유라고 불리는 싱싱한 햇굴 출하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가을이 깊어질수록 알록달록한 단풍이 점점 짙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단풍은 이달 말쯤 절정을 이룰 전망입니다. 경남 지역종합유선방송 발전 지원 조례에 관한 보도 이어갑니다.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케이블 방송의 재평가와 앞으로 기대되는 역할까지 짚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남 뉴스입니다. 찬바람이 부는 겨울을 대표하는 수산물은 바로 굴인데요. 바다의 우유라고 불리는 굴 수확이 남해안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싱싱한 햇굴 출하 현장을 표영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남해안 청정바다에 끝없이 펼쳐진 굴양식장. 바닷속 양식줄을 끌어올리자 굴다발이 줄줄이 올라옵니다. 뗏목이는 바다의 우유로 불리는 굴로 가득 찹니다. 전국 굴 생산량의 70%를 차지하는 통영 앞바다에서는 겨울철 굴 수확이 한창입니다. 하지만 양식 어민들은 마냥 웃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올여름 고수온 등의 영향으로 작황이 좋지 않은 데다 햇굴의 크기도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작년에는 상당히 좋았는데 올해는 상당히 적게 커서 생산량과 모든 게 많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물망에 빼곡히 찬 굴은 곧바로 박싱장으로 옮겨집니다. 빠른 손놀림으로 굴 껍데기와 살을 떼어내는 작업자들. 손질을 마친 깐 굴들은 포장 작업을 거쳐 경매장으로 보내집니다. 올해 처음 열린 경매에서 거래된 햇굴은 3,000박스. 지난해에 비해 물량이 25% 이상 줄면서 산지 가격은 평균 40% 이상 올랐습니다. 그러나 소비가 늘어나는 김장철이 되면 생산량도 증가해 가격은 안정화될 전망입니다. 굴은 미국 FDA에서 지정한 청정해역에서 지정된 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굴은 아주 국민들이 안심하고 드셔도 괜찮을 겁니다. 겨울의 별미로 불리는 굴 수확은 내년 봄까지 계속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가을이 무르익어 가고 있습니다. 계절이 깊어질수록 알록달록한 단풍도 점점 더 짙어지고 있는데요. 산림청이 내놓은 전망을 보면 올해 단풍은 이달 말쯤에 절정을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 단풍의 절정은 산 전체의 약 80%가 빨갛게 물들었을 때를 말하게 되는데요. 가을 단풍을 즐기려면 언제쯤 산을 찾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강원도 설악산은 지난 17일부터 본격적인 절정이 이미 들어갔고요. 원주 치악산은 21일, 경남 가야산과 경북 팔공산은 27일에, 그리고 서울의 북한산은 28일쯤에 단풍이 가장 곱게 물들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전북의 내장산도 다음 달 7일 정도면 붉게 물든 단풍을 만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그렇다면 국내 평균 단풍 절정 시기는 언제일까요? 10월 26일로 예측됐습니다. 지난해보다 3일가량 정도 늦어진 건데요. 지구온난화로 인해 국내의 단풍 절정 시기가 매년 0.4일씩 늦어지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갑작스러운 추위가 찾아오면서 올가을은 단풍과 고드름, 상고대가 함께 공존하는 가을 속 겨울이라는 웃지 못할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말 단풍 나들이 계획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런데 1년 중 바로 이맘때에 산악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간단한 비상식량과 물, 또 여벌의 옷까지 챙기셔서 즐거운 산행이 위험한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헬로티비 브리핑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을이 가장 먼저 찾아오는 설악산 단풍이 시작됐습니다. 설악산 중에서도 주전골 탐방로가 관광객들에게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다양한 볼거리를 갖춘 데다 경사도 완만해 최고의 단풍 명소로 꼽히고 있습니다. 박건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드문드문 색종이를 뿌려놓은 듯 오색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저마다의 색으로 옷을 갈아입은 나무들은 계곡과 기암괴석 등 주변 풍경과 어우러지며 아름다운 자태를 뽐냅니다. 현재 설악산 단풍은 약 20% 정도, 평년보다 약간 늦은 감은 있지만 조만간 설악산 단풍은 절정을 맞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초록빛이었던 나뭇잎들이 가을철 기온하강으로 붉고 노랗게 변하는 단풍 전선은 대체로 우리나라 북동쪽에서 남서쪽으로 강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설악산과 오대산 단풍의 절정은 오는 10월 말에서 11월 초 사이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자연이 만들어낸 그림 같은 풍경에 탐방객들의 입에서는 탄성이 터져나옵니다. 이 산에 망령대 올라오면서 새소리도 듣고 낙엽이 지는 걸 바라보니까 정말 마음이 상쾌해지고 하늘로 날아갈 기분입니다. 네, 마스크를 벗고 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요. 일부 단풍에 드는 모습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더욱이 하늘이 그림같이 파랗고 단풍과 어우러져 앞으로 며칠만 더 있으면 굉장한 아름다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역시 설악산은 천하제일의 명산입니다. 설악산의 숨겨진 비경을 볼 수 있는 망경대와 연결된 남설악 주전골은 만가지 경치를 볼 수 있다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오색약수에서 시작해 용소폭포를 거쳐 망경대로 이어지는 주전골 탐방로는 왕복 길이 5.2km로 2시간에서 2시간 30분 정도가 걸립니다. 그렇다고 해도 등산화와 지팡이 등 안전장비는 필수입니다. 등산화, 스틱, 반복 등 기본 장비를 갖추셔서 본인의 안전에 유의해 주시고 코로나로부터 안전한 탐방을 위해서는 탐방로 상에서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탐방객분들이 몰리는 정상부에서는 충분한 거리를 두셔서 경관을 감상하시되 머무르는 시간을 짧게 해주시면 다음 달부터 정부의 일상회복 정책과 맞물려 지난해보다 많은 탐방객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마스크 착용 등 개인 방역에 만전을 기해야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네, 지난 21일 경남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역종합유선방송 발전 지원 조례는 지방정부와 의회가 자치와 분권의 파트너로서 지역 케이블 방송의 역할을 인정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동안 지원의 사각지대에서 지역의 가치를 담아왔던 지역 케이블 방송사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면서 지역성과 다양성이 담긴 양질의 프로그램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박성철 기자입니다. 지역 케이블 방송은 송출권역 지자체 내 지역 이슈들을 소재로 뉴스와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방송하는 지역 밀착형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비용이 드는 일이지만 상업성이나 오락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광고비로 프로그램 제작비를 충당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때문에 사업자 입장에서 지역 정부는 그 가치에도 불구하고 파면 팔수록 손해라는 시각이 있고 실제로 상당수 지역 케이블 방송은 지역 채널을 운영하면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역 채널은 자체 편성을 지역물로 다 채워야 하니까 계속해서 제작하는 만큼 계속해서 돈이 들죠. 지역이 그렇게 많은 인구에 의해서 시장이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계속해서 이제 재정적으로 그렇게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대중교통 생각하면 제일 쉽습니다. 인구가 이제 많이 없다고 해서 버스 운행 안 하면 안 되는 거니까. 상황이 이렇게까지 왔지만 그동안 정부나 지방정부 차원의 지원은 지상파 방송에 한정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지역 케이블 방송에 대해 지방자치와 분권 차원의 재평가가 이루어지면서 변화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지역 언론은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도 24년 동안 이렇게 버텨온 이유는 아마 꼭 필요해서다. 공익적 이렇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최소한의 이렇게 생존 기반을 우리 정치권에서 이렇게 조성해 주는 것이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경남도 의회가 제정해 21일 본회의를 통과한 경남 지역종합유선방송 발전지원 조례는 이 연장선에 있습니다. 지상파에만 예산을 지원할 것이 아니라 지역의 가치를 공유하고 강화하자는 측면에서 조례를 통해 지역 케이블 방송도 지원해보고 변화와 발전을 기대해보자는 취지입니다.
지원하는 만큼 도민들의 기대가 높고 눈높이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방분권 시대에 맞춰서 도민들에게 책임 있는 자세와 그리고 지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적 커뮤니케이션의 통로로서 역할을 분명히 기여할 수 있기를 그렇게 희망하고 있습니다. 방송과 인터넷 서비스 등을 제공해 얻는 수익을 재투자해 사실상 지역 균형 발전과 공공복리 등을 위한 공적인 역할을 함께 수행해오고 있는 지역 케이블 방송. 경남도 의회의 선제적인 조치에 따라 예산 지원 근거가 마련되면서 양질의 로컬 프로그램이 늘어나고 지역성과 다양성의 구현도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SCS 박성철입니다. 거두절미하고 얘기 드리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문자나 메일을 받았다면 꼭 신중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솔깃한 문구와 함께 온 사이트 주소, 고수익을 보장하는 위탁 투자로 돈을 보낸 사람들에게는 실시간 수익률을 알리는 연락도 갔습니다. 하지만 모두 사기였습니다. 이렇게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당한 피해자만 66명, 피해 금액만 160억 원에 달합니다. 다행히 일당 36명이 붙잡혔지만 해외에서 사이트를 만들어 범행하다 보니 공범이 더 있습니다. 일당을 쫓는 경찰에게 모두 검거되길 기원하면서 이런 문자 주의 또 주의 거듭 당부드립니다. 이 영상 기억하시죠? 승용차가 절구도 아니고 창원터널 앞에서 대형 트럭으로 무려 30여 차례나 뒤에서 들이받은 사건입니다. 트럭 운전자는 당시 신고도 없이 그대로 가버렸는데요. 경찰 조사에서 앞차와 부딪힌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블랙박스에 당시 상황이 담겼고 사고는 팩트입니다. 경찰은 지난 13일 이 화물차 운전자를 뺑소니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수확이 한창인 고성의 한 논에서 불길에 휩싸인 콤바인. 가을 거지를 하다 갑자기 발생한 화재입니다. 콤바인이 과열되면서 하부에 붙어있던 칩에 불이 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소방서 추산 8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화재의 위험은 어디서나 도사리고 있습니다. 예방법은 주의라는 사실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한 주간 사건 사고였습니다. 경남 지역 코로나19 확산세가 주춤한가 싶더니 최근 집단 감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거제 한 회사와 김해 요양시설에서 잇따라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두 곳 모두 방역당국이 역학조사를 벌이고 추가 접촉자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해 요양시설의 경우 방역당국은 다음 달 5일까지 격리 조치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이 시설과 관련해 확진자와 접촉해 격리 중이던 80대 환자가 숨졌습니다. 이 환자는 사후 실시한 검사에서 양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지난밤 양산 원동면에서 교통사고가 나 한 명이 숨졌습니다. 21일 밤 11시 55분쯤 양산시 원동면의 한 도로에서 46살 A씨가 몰던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옹벽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A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제70주기 거창사건 희생자 합동 위령제와 추모식이 20일 거창사건 추모공원에서 거행됐습니다. 이날 행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는 영상 추모사를 통해 민간인 학살은 결코 어떠한 상황에서도 용납될 수 없는 비극이라며 군의자 행한 참혹한 과오에 대해 국무총리로서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유족회는 희생자의 명예회복과 유족들의 실질적인 도움을 위해 배보상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강조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